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 공유대회 사회를 맡은 TJB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 공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전 수호통역센터 이은하 통역사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성과대회 시작에 앞서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발달장애인의 하루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는 뭐 돌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직업이라든가 일하는 걸 다 멈추고 제 혼자 이제 우리 은총이를 케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1년 동안을 내가 이제 한 5-6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3개월 동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알게 된 후로부터 여기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은총씨 지원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앉아있지도 않고 계속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어요. 그 약물을 이겨내기 위해서 은총씨가 이제 멍한 상태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우리도 막 졸리면은 계속 막 이렇게 막 뭔가 그 잠을 깨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은총씨하고 약속을 했어요.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이걸 하고 싶으시면 이걸 하고 싶으면은 이거 하고 가자. 이 약속이 서로 자리 잡으면서 은총씨의 놀라운 잠재력이 발휘됐고, 그래서 도전행동 대신에 이제 은총씨가 활동에 참여하고 참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좀 감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얘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저 집사람도 또 은총이 동생들도 이렇게 보면서 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하기 전에는 당사자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재된 잠재력,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끌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사업은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하루만 도전행동이 심한 당사자분하고 지내보고 한 달만 지내봤을 때 그 고통을 저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피눈물 나는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이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많은 장애우들과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좀 많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뭐 소통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 회복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번 적극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이용자와 지원하시는 선생님의 환한 미소에 모두가 따뜻해지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그리고 관련 기관이 함께 2025년도 대전광역시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요. 또 유공자 표창과 사업 홍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내빈 소개, 개회사, 축사, 시상, 주제 발표, 성과 발표, 폐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게 예의지만 행사 일정상 모든 분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시장님을 대신해서 최성화 정무경제과학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광역시 장애인 부모회 이옥주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정학수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대전지부 한만승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대전시 지부 제대식 지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시 지체장애인협회 박찬용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건양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김대용 부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응용행동분석학과 김민영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건양대학교 임상의학학과 손기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복지연구소 김계향 연구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담인재 행동연구소 홍점숙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협회 백운현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김선숙 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동구 아름다운 복지관 최재천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강영규 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랄복지관 김은옥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복한 우리복지관 김지희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용원 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덕 종합사회복지관 정미영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명순 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최명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4년부터 대전광역시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함께 행정망을 통한 발달장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또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정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앞서 인사해주신 지역의 거점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대전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님과 또 서비스 제공기관 센터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어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박정은 센터장님의 개회사 순입니다. 센터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서 오시는 길 어렵지 않으실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에는 많이 더우시죠?
네, 아마 조명의 열기보다는 오늘 와주신 분들의 관심으로 이 안이 좀 따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특히 좀 바쁜 일정에도 저희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부시장님, 최성호 부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애쓰시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장님들 그리고 복지기관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저희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했던 좀 의미 있었던 한 해입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확인하는 한 해였고 앞으로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의미를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지역의 모든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보통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한 걸음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전시 최성화 정무경제과학 부시장님의 축사 순서입니다. 부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최성화입니다. 먼저 저희 이장우 대전시장님께서 오늘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일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해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이장우 대전시장님께서 오늘 유공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분들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수상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적극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 전하셨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 공유대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정은 센터장님과 관련 기관 종사자분들을 비롯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이 소중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과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와 긴급 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최증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로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행정망을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182명을 새로이 발굴하였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시장님의 말씀대로 참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부시장님의 말씀으로 더 분위기가 훈훈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는 그 따뜻함, 훈훈함을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랄복지관 관장 김은옥, 대덕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미영, 대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센터장 김남은, 사회복지법인 미랄선교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팀장 방서원, 대덕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신혜진, 전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대리 전희진,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무영 교수님께서는 진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대신 김대윤 교수님께서 대리 수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장 수여는 최성화 부시장님께서 시상해 주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김은옥 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미랄복지관 관장 김은옥.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돌봄 사업에 귀한 공이 크므로 표창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축하드립니다. 네, 센터에서 특별히 또 귀여운 꿈돌이 인형과 꽃다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카메라를 향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짝 웃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정미영 관장님 수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대덕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미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환호성까지 네, 자유롭게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인형과 꽃다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어주시고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김남은 센터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표창장 대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센터장 김남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여운 꿈순이와 함께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고요. 네,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개별적으로 촬영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방서원 팀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표창장 사회복지법인 미랄선교단 팀장 방서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꿈돌이와 꿈순이 랜덤으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꿈돌이와 함께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신혜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대덕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신혜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희진 대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대리 전희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무영 교수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표창장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우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나란히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촬영 전에 꽃다발 전달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달 주셔도 됩니다. 네,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네, 들고 단체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향해 주시고요.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수상자분들 말고도 이제 단체 촬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 또 모두 무대 위로 모시기 번거로우시니까 저희가 무대 위에서 앉아 계시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자분께서는 단상 위에서 사진 촬영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메라 향해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여러분. 네, V 해주셔도 됩니다. 하트 한번 할까요, 하트? 좋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대 위에 반대로 사진 촬영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리고요. 2025년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또 많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지원의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또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복지, 교육 등의 여러 영역이 함께해서 한 명의 발달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 2025년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 공유대회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보통의 삶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2025년 6월 신규 지정된 건양대학교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김대용 부센터장님께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센터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양사이버대학교의 김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센터장이신 이무영 교수님께서 좀 진료가 있으셔서 제가 조금 대신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 매체를 보면 저도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웰 에이징, 저속노화, 이렇게 노화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참 그 알고리즘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분들도 이 노화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이 발달장애인 분들께서는 이 조기 노화가 오는 것으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체적 조건도 조금 다르실 수 있고 또 이 자조기술의 어려움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우셔서 비교적 빨리 조기 노화가 오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성 그 장애 이슈도 있고요. 중증 두통이나 알러지 문제들, 천식이나 피부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이제 장애 유형, 장애 영역 그 진단 중에서는 구강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이게 양치질이나 이런 구강 관리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치과 진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치과 진료가 굉장히 환자의 협조도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구강 보건의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는요, 지적 장애인은 50세, 또 다운 증후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0세부터 노인으로 좀 정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병원이나 의원에 가고 싶을 때 이제 가지 못한 적이 있냐, 이것을 우리는 그 의료 경험이 미충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애인 실태 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발달 장애인의 한 28% 정도는 이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진료 과목들을 많이 받고 있느냐? 보통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나 이런 발달 장애가 정신과 중에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이제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한 26.5% 정도 이제 진료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과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뇌전증을 동반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다 보니까 이런 신경과, 그다음에 뭐 뇌병변이나 뭐 뇌성마비 뭐 이런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은 뭐 재활의학과 이렇게 좀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의료적인 이슈도 있는데요. 이 행동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자해나 타해, 뭐 이게 파괴적인 행동들을 이제 복지에서는 이제 도전적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보통 이제 자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전적 행동의 유형이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3,000가구를 대상으로 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16.4% 정도는 보통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8가지 유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공격적인 행동들도 자해만 하는 경우는 그 많지 않고, 뭐 자해가 있으면 타해나 파괴, 그러니까 방해 행동들이 같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들은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에서도 계속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죠. 발달장애인의 이런 건강의 이슈들, 이런 행동 문제들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원 근거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피땀 눈물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의료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기 보시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서 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문제, 행동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해, 공격 등의 행동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지정을 하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되어지고 있고, 한 2해 전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하나씩 좀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지금도 아마 보건복지부 공고 보니까 아직 미설치된 지역에 좀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공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소된 곳이 총 13개입니다. 뭐 서울 경기 쪽에 이제 많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전라도에는 이렇게 전북대병원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있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된 곳이 이제 대전의 이제 건양대학교 병원입니다. 경북은 없습니다. 뭐 대구도 없고, 지금 세종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용 흐름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이용자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진료 예약을 이제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은 이 거점 병원의 역할은 이게 진료 코디네이터가 이런 협진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 코디네이터가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좀 안내를 드리게 되고요. 협진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이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이 중에서 그 약물에 또 이런 진료적인 의뢰도 있지만 이게 행동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행동발달진진센터에 이 행동 문제 치료를 연계를 하게 되고요. 또 이 행동 문제가 보통 이제 의료적인 그 접근이나 이런 교육적인 접근 외에 조금 복지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가정의 또 어려움이나 또 재정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복지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좀 유기적으로 계속 협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별 지원 계획이 부재하다면 이런 것들을 수립의 의뢰를 드리기도 하고, 좀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좀 연계를 하게 되고요. 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도 이 발굴된 또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또 병원에 의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발달진진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이런 치료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들을 유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대상자입니다. 이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다 보니까 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대상자는 이 장애인 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서비스의 이제 대상자가 되어지고요. 부장애를 가지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행동발달증진센터, 그러니까 병원과는 또 다르죠.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경우에는 자퇴아해가 있으셔서 행동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지원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제일 좋은 점은 이게 보통 그 협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병원 내에 한 진료 과목을 예약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진료 과목이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또 거기를 따로 예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진료의 대기 시간들이 다들 있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코디네이팅이 좀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발달증진센터는 크게 이제 중증 행동 문제에 대한 1:1 치료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이제 가족 지원도 또 별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의 행동 문제도 이제 다루게 되고 또 관련된 교육과 이제 연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요 밑에 4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1:1로 제공되는 1:1 치료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자타해 등에 대한 행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의 이제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따르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전문가, 훈련된 전문가의 이제 관찰 시스템 또 이제 별도의 절차들을 통해서 이 행동의 원인들을 이제 분석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들, 그러니까 교육 방법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여기서 이제 짜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해나 공격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의 이슈가 되는 좀 그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행동들도 이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는 그런 세팅 하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교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과 좀 접목해서 조금 더 이제 고도화해서 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부모 교육입니다. 국외에서는 이 행동 문제 치료에 관련해서 이 부모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커스 센터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이제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한 10회기 전후로 부모 교육을 좀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유기적으로 아동 치료와 이제 보호자의 교육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에 좀 그 행동 문제들을 좀 지원하는 역할들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이제 하는 이제 최중증 통합 돌봄이나 긴급 돌봄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인들 중에 이 도전 행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력을 해서 좀 미리 좀 이렇게 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인기 외에 그 학령기 장애 학생들이 대전에 굉장히 많은데요. 대전광역시의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이 한 3,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양대병원이 이제 관저동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제 대전 가원학교라고. 그 학교가 이제 전국의 최대 규모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서 또 그 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교들, 원명학교, 해광학교, 해든학교 뿐만 아니라 기타 특수학급이나 또 일반 학급에 있는 이렇게 전일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도 좀 이게 대전 특수교육원과 이제 교육청과 연계해서 뭔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5대 핵심 전략에 보면 이게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는 이런 전략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중증 발달 장애인 도전 행동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홈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AI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도입해서 좀 저희가 이제 같이 좀 유기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저희
이제 센터장님이신 이제 의무영 센터장님과 우리 부센터장이 이제 저 있고 오늘 이번에 채용된 치료사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오셨어요.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한 11월 중순 이후부터 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부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보니 또 내년 개설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 행동발달 증진센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전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서비스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을 세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모건대학교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모건대학교 김동규 교수님께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개별 계획 수립 그리고 평가도구 개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모건대 김동규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요. 그죠? 예? 이게 여름에서 가을을 기대했는데 여름에서 초겨울로 가버려 가지고 지금 내일 평안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요. 오늘은 그 제목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개별계획 수립,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간단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전광역시랑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이고요. 제가 정말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발달센터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책임 연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기간은 5개월 150일이고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9월 중순까지 한 중간 정도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인구가 한 전체 장애 인구가 한 264만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발달장애 인구는 27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전체 등록장애 인구의 10%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수치로 보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보통 저희 대한민국에서 지체장애인이 45% 정도 내외 된다고 하니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은 지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달장애인의 이런 약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복지 정책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8만 명 좀 더 넘는 장애 인구 중에서 발달장애 인구가 한 12.4%.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가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은 퍼센트의 발달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장애복지 연구한 지가 이제 한 20년이 지났는데 최근처럼 발달장애인만 연구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윤석열 정권 때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이런 것들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센터들, 많은 제도들, 많은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작년에 정말 많은 체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염원과도 같았던 체중증 통합돌봄이 그저 시행이 된 되게 역사적인 해가 작년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저 같은 연구자 30명 100명보다 발달장애 부모님 한 분의 역량과 한 분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변화들을 이 발달장애 부모님 당사자들께서 많이 이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때 발달장애 많은 단체들, 많은 부모님들이 뭘 요구했냐면 국가 책임제를 선포해라라고 그렇게 그저 푸시를 했죠. 문재인 정권 때 그저 2018년, 19년 때 왜 우리나라는 치매 노인만 국가 책임제 하냐,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해야 되지 않겠냐를 2018년부터 계속 두들겼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저 계속 두들기다 안 되다가 올해 드디어 그저 현 정권에서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라고 드디어 선포한 상당히 역사적인 해고 이 역사적인 모든 변화의 중심은 저 같은 연구자는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 계신 장애인 당사자, 부모님들과 단체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뭐냐면 선택과 결정의 제약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언어적 소통에 제약이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은 발달장애인, 더 나아가서 체중증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게 발달장애 법의 정신인 거고, 지금 모든 정책들이 시행하는 방향은 체중증 발달장애인일지라도 한 명의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서비스가 가겠다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 같은 연구자 혹은 여기 계신 전달체계 종사자, 제공기관 중심으로 발달장애 관련된 모든 복지전달체계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저 같은 연구자, 제공기관 종사자들도 의미 있지만 보다 의미 있는 주체는 당사자이다. 장애인 한 명의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좀 더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 발달장애와 관련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는 재원이 바우처냐, 재원이 보조금이냐, 재원이 안정적인 보조금에 의해서 모든 서비스가 월급제 형태로 진행되는 보조금 서비스이냐, 아니면 모든 서비스가 다도 상대적인 불안정한 시급제로 제공되는 바우처 서비스냐로 재원이 구분되는 거고, 그 서비스가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서비스이냐, 발달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공통 서비스냐라고 해서 보통 요 네 가지 트랙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역사회 중심이 아니라 시설 중심까지 가게 되면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른쪽 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연구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현장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연구 질문이었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다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개별 발달장애인의 상황, 개별 발달장애인의 욕구, 개별 발달장애 모든 그죠? ICF 얘기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 토탈리한 측정이, 토탈리한 평가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그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평가를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방과 활동, 그리고 주간 활동 평가를 돌아다녔는데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을 하나 직면했어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그 개발원에서 중앙발달센터에서 만든 서식이 충분하지 않죠. 충분했나요? 아마 개발원이나 중앙발달센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지역에서 제공기관에서 쓰시게 하는 양식들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관과 민이 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맞죠? 그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관도 없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민도 없어요. 그만큼 개인별 지원 계획이 되게 핵심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계획을 정말로 한 명의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많은 욕구를, 얼마나 많은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있는지, 그리고 측정을 뛰어넘어서 많은 현장에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측정 따로 변화 따로를 측정하시더라고요. 그죠? 측정은 측정대로 하시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 따로 측정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 평가하러 갔는데 그 제공기관에서 스스로 만드셔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달센터에서 개발원에서 준 서식이 약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센터장님께서 좀 더 야심차게 본인이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만들어 쓰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이런 보조금 시설이든 바우처 시설이든 각각의 전달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모든 정보의 수집의 툴들이,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측정하는 툴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충분하지 못하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을 도와드릴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까를 많이 좀 고민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연구진이 만든 게 충분하고 완벽한가는 아니죠.
그 연구진들이 만든 것도 기본의 다양한 그저 국내 국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도구들을 토탈리 한번 분석하고 진단해 보니까 그래도 발달 장애인의 한 명의 중심으로 개인별 지원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상황 요인에 대한 거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 요인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배타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우리 저희 연구진들이 이거를 수립한 거고요. 참고로 뭐 깨알 자랑을 하자면 연구진이 되게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이옥주 회장님 예. 회장님 왜요? 왜? 우리 이옥주 회장님 계시고요. 우리 김민영 교수님, 김계양 교수님, 그리고 발달센터 우리 모든 종사자분들이 협업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연구 결과물은 11월 이제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고 12월 달이 되면 이제 제공기관별로 이제 보내드리고 한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되는 툴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활용하시라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보조금 시설마다 바우처 시설마다 본인들이 필요한 그저 구성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최대한 모든 시설의 유형을 망라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상황에 대한 거, 변화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 연구진이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총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0가지 영역을 한번 연구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건강, 의료, 기능, 일상, 의사, 도전 이래서 거주 환경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과 세부 항목을 한번 만들어 봐서 저희가 지금 작업에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 그래서 신체적 건강에 있어서 체중, 성인병부터 치아라든지 증후군은 이게 있는지 있다면 현재 어떤 증상이 있는지 증상 중심으로 측정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의 영역 안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드러나는 증상을 측정을 한다면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반복 측정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도 여기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상과 증상에 대한 측정과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측정을 구분해서 하지 않겠다. 하나의 측정 도구로 현상도 파악하고 우리가 변화도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건강을 시작해서 의료 그리고 기능평가. 기능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집중. 한 대상, 한 사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냐? 집중할 수 있으면 몇 분을 할 수 있냐? 구분, 사물, 배경, 환경을 구분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 가능, 부분적 가능, 전적 불가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도를 만들고 있고요.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도 자기관리가 수면부터 자조기술 그리고 가사활동, 의사소통도 수용, 표현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도전행동의 양상을 자해부터 강박 그리고 최근에 새로 등장한 도전행동의 유형들 각각에 대해서 체중증 같은 경우에는 방해행동이 없길래 이번에는 방해행동까지 넣어서 모든 도전행동의 주된 발생 시기 주된 발생 장소, 주된 발화 형태, 그리고 발생의 주기, 발생의 지속 기간, 강도 이런 것들을 도전 행동마다 다 측정을 하고 도전 행동의 지원 방식이 모든 도전 행동에는 원인이 없는 게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 도전 행동이 없기 때문에 도전 행동의 원인이 관심을 끌던 자극을 추구하든 혹은 획득이나 거절을 하든 각각의 도전 행동의 원인에 따라 각각의 중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도전 행동의 원인에 따른 지원 방법을 지금 도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는 서비스형이 공적급여든 민간 서비스든 이용 현황, 이용 유무, 이용 만족도 그리고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게 각각의 공적과 민간 서비스에 거절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거절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관계 같은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질, 대인관계의 질, 여가활동의 질, 거주환경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현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그리고 측정 도구를 나중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까지 지금 만들 계획이 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해요. 시뮬레이션을 우선은 보조금 시설보다는 바우처 시설 중심으로 통돌과 이제 주알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네, 제 눈 마주치신 분 기억했습니다. 예, 제 눈으로 신청해 주시면 기관들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결과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내년도에는 요 매뉴얼을 만드는 게 내년도 지금 후속 작업에 있어요. 올해는 기본적인 툴을 개발할 거고 내년도에는 한 30페이지의 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내년에 커밍 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작년부터 발달장애인 지원기관과 이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컨설팅을 담당해주신 분이고요.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복지대학교 응용행동분석학과 김인영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기관과 종사자 역량 개발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민영이고요. 저는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종사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시행한 실태조사의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경험한 종사자분들이 소진 경험이 9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사자분들은 이러한 소진을 예방을 할 때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대두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역량 강화를 할 때에 어떤 영역들을 지원해 주셨냐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도전 행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영역, 그리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영역,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친화적인 이런 물리적인 환경들을 구성하고 개선하는 등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학제 전문가들이 함께 배치가 되거나 또는 같이 협업의 필요성을 96% 이상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효과적인 당사자 지원을 위해서 우리 종사자분들의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1년간의 기간 동안 저희가 이런 세 유형의 지원들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계신 기관들을 함께 집합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생각보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미비하신 경우들이 꽤 있으셔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갖고 계시는 제한된 관심이나 반복적인 특성이나 감각에 또는 둔감, 민감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런 이해하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도전 행동을 보이실 때 이 행동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 도전 행동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교육들이 실시가 되고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편안해하시는 환경과 활동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육을 중간중간 시행하면서 전문가, 세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현장에 투입돼서 지속적인 컨설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기간의 마지막 컨설팅 회기를 어제 마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환경과 활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당사자분들이 특히 감각에 민감 또는 둔감을 갖고 계신 경우 개인의 휴식 공간과 그룹 활동을 하시는 이런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이고 계신 도전적 행동의 중재를 어떻게 대처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표현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서 AAC를 활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컨설팅들을 함께 진행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기관의 체계와 지원 요구들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원 요구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저기 이 자리에 와주신 또 분들도 계시는데 특수교육 분야, 그리고 작업치료 분야, 응용행동 분석 이 세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저희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전문가분께서는 개인에 대한 특성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해 주셔서 보셨던 부분들이 있겠고, 작업 진료와 관련된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이 당사자분들의 감각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일상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컨설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응용행동 분석은 도전행동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대처와 예방하는 방법과 또는 환경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담당하면서 이런 다영역 진원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물리적인 환경들을 함께 구성해 주고요. 발달장애인분들 개인마다 보이시는 감각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 행동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조사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녹음이 되는 버튼에 녹음을 해서 그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보시고 누르시는 것들이 잘 되어지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스처를 통해서 표현하실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고 또 중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또한 활동의 프로그램들을 개별화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역량 개발을 통한 효과는 크게 4가지로 한번 저희가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의 향상인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특성 또는 이런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진단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도전행동의 원인과 기능을 좀 파악하시는 것들이 가능해지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감각 자극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활동을 이것들과 관련해서 활동을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도전행동을 예방하는 환경들을 유능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능한 환경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향상이 됐다라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몇십 년을 지원하더라도 똑같은 분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유사한 분들은 만날 수 있지만 완전 똑같은 분들은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제가 의미 있게 기억이 남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 이용이는요 강박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 이용이는요 전환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이런 단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최근에는 우리 당사자분은요 하나 딱 시작하시면 끝을 정말 잘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당사자분은 매일매일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정말 잘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강점 중심의 시각을 좀 갖게 되시고,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보이시는 현행 기능도 파악하시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방안들을 본인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더 현장에 맞추셔서 제공할 수 있었던 부분들까지 확장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계적 지원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재를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효과적인 중재들은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사자분들의 직무 효능감의 증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 처음 이제 만나게 되면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중재를 시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과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어떤 이론과 임상 베이스를 가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받다 보니 이런 확신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호한 지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지원, 그리고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제가 마지막 회기하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냥 요즘에는 당사자분하고 그냥 제법 잘 살만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거는 나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 직무 효능감에 대한 증진을 통해서 내가 잘 해내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분들과 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있다라는 부분들이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역량 개발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전시는 사실 대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님과 그리고 대전시의 지원으로 이렇게 컨설팅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지원 체계나 예산,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 기관을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기간 지원 체계들을 확대하시는 것들도 중요한데 뭐 급여 체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특히 최종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 개선들이 아래서부터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역량 개발을 하고 점검을 위한 팔로우업들을 계속함으로써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뭐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좀 당사자분들의 의미 있는 일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자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전광역시와 대전발달장애지원센터는 센터장님이 아까 개회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를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발굴조사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지원센터 박정은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박정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 올해에 걸쳐서 발달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조사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2년간의 조사를 거치면서 그 과정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울렁증이 있는데 무대 울렁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추진 배경 그리고 과정,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요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김동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발달장애 인구의 증가는 너무나 이제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겁니다. 지난 10년간 이제 전국의 장애 인구가 14만 명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69,800명이 발달장애 인구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전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전체 장애 인구가 450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시기에 발달장애 인구는 2,0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꼭 대전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10년간 2,2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증가했고 10년간 등록장애인의 9%에 해당되던 비율이 이제 12.23%로 증가했고 전국 등록장애인 인구가 이제 등록장애인 중에 발달장애 인구 비율이 10.6%인 거 보면 조금 높죠. 그래서 이 발달장애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향후에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체계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인구가 이렇게 지속하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보다 더 큰 사회적 고립을 겪었고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로 연결되었다고 생각될 만큼 많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를 강하게 공감하였습니다. 대전시도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참사에 대해 염려하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이미 이제 대전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기초 계획이 논의되던 중이어서 저희 센터는 복지행정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조금 많이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사각지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했고요. 특히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던 저희 센터에서는 동일한 행정 주소지에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원인 중 사회적 고립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기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입니다. 실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발달장애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에 행정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민간 공공 복지 서비스 미이용자를 사회적 고립의 위험 대상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주소지에 2명 이상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를 중심으로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생활할 경우 해당 가구에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기에 그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은 발달장애인 개인을 중심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경제활동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위 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발달장애인을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로 추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기준이 마련되고 저희 센터와 대전시 그리고 5개 구청과 2차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서 협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행정망 공공 데이터 중심의 분석 방법을 위해서는 5개의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다행히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공공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서 누락된 데이터로 조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올 초 2월에 2차 조사를 실시했고요. 7월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정에서 민간 공공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를 행정망을 통해서 확인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었고요. 특히 기관 중심 서비스, 바우처 기반 서비스 이용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이외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참여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 여부만으로 사회적 단절, 고립을 파악하는 데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로 당사자나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을 경우에 잘 모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그래도 아주 지리적 규모가 넓고 도농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전시 발달장애인의 40%에 가까운 수가 공적급여의 수급자임을 알 수 있었고 1182명이 복지 서비스 미이용자였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주소지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은 796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서비스 미이용자의 경우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 활동 서비스, 기관 중심의 민간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으로 추정하였지만 그 이외 서비스는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 인구의 8.7%였습니다. 주 돌봄자와 자녀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도 적지 않았고요. 공적급여 수급자 중 서비스 미이용자가 미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291명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화와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9월 기준으로 28가구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나본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간 사례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온 사례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4인 가구시고요. 당사자 남성분이시고 어머님이 지적장애이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시고 아버님은 파지를 줍고 있으셨고 당사자분이 아버님을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최근에 출소하였고요. 수감 사유는 아버님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현재 지적장애인 어머님은 뇌출혈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을 처음 만난 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불이 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당사자분이 사는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가 화재 발생 전에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행정복지센터에 사례관리 의뢰가 완료된 상황이라서 일시적인 주거공간 마련이 되었고 긴급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또 개인별 지원 계획을 통해 오늘 자리해 주신 미랄복지관에서 밑반찬 서비스를 지금 해주고 계셔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만나시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랑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조사를 나갔습니다. 고령의 어머니와 중고령의 발달장애인 형제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제 두 분 다 모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낮 시간에 집 근처를 배회하고 인근의 고물상에서 버려진 물품을 주워와서 집에 보관하고 이로 인해서 어머님과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복지 서비스가 필요 없다, 우리 잘 지내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서비스에 대한 거부 의사를 보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는 데가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하고 찾아뵈면서 혹시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기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대전에 있는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에서는 부모 동료 상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연계해서 어머님의 마음을 여는 기회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 형제분이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해드린 두 사례의 비슷한 모습이 저희가 만난 복지 사각지대에서 꽤 많았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불안감을 보이는데도 우리의 가정은 평온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근데 이 가정 모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사각지대의 조사가 정말 필요했구나, 꼭 해야 되는구나라고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잘 지원을 해야 되는 과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저희가 각 복지관 관장님들께 전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이렇게 지원이 막막합니다 해가지고 아름아름 찾아간 복지관 관장님들이 그럼 우선 사료관리 의뢰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5개 구와 지역복지기관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이 협력체계 구축에 손을 같이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가져주셨어요, 언론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많이 이거를 주의 깊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관심이고 발달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되는 당연한 일임을 좀 공감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상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한 3가지 기준이 과연 다 맞을까? 부족함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돌봄자가 조부모인 경우, 혼자 사는 발달장애인 경우, 그리고 저희가 좀 만난 경우 중에서 다문화 가정입니다. 문화적 차이, 소통 문제, 그리고 정보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이분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까지 이제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발달장애인 가족이 1명이라도 서비스를 거부당했거나 거절당했거나 단절돼 있거나 그리고 지지체가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까지도 저희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경우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제 발달장애인 잘 찾아내서 사각지대 찾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과제에서 저희는 발달센터 혼자 노력한다고, 대전시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전시의 6개의 복지관들 관장님을 제가 다 뵀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맨 처음에 만난 관장님한테 도와주세요, 저희 사각지대 발굴 같이 해주세요 했는데, 네, 여기 대덕 장복의 관장님이 맨 처음에 오케이를 해주셔서 제가 이름을 다 팔았어요. 대덕은 해주신대요, 미랄은 해주신대요, 유성 안 해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 해주신다고 하시고, 거기에다가 저희 2군데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우리가 상담과 사례 관리도 보태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든든한 내 단체장님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 11월에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거점 기간도 지정해서 그분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정리할 겁니다. 예, 조사를. 매년 2년을 단위로 정리조사할 거고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대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지원으로 사각지대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해도 그분이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거고요.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해서 그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그것이 곧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까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시에서 지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복지관 단체들 이외에도 서비스 기관들 많습니다. 대전에 그분들 역시도 저희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나서 협력체계 구축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발달장애인과 가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우수 성과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동그라미 심리상담센터는 주간 활동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자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이용자, 보호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심리상담센터 유재진 실장님이 지역사회 자립 준비를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심리상담센터 유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간 그동안 했던 서비스를 이 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매우 떨리고 좀 많은 슬라이드가 있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준비를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우수 사례, 소통과 공감, 그리고 사회 참여의 시작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심리정서 지원 전문센터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12월에 본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1년도 12월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재지정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구성입니다. 자문위원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향입니다. 정서 힐링, 역량 강화, 실무 역량 강화 심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제공 인력이 해결 방안과 종사자의 자기 이해와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비전입니다. 사례회의와 슈퍼비전을 통해 제공 인력에게 계획 방법과 상담 기술을 꾸준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어려운 이용자들을 그 행동과 도전적 행동을 위해서 이용자 변화를 중심에 두고 설계하며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며 계획에 맞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지원 상담과 집중 지원 계획서, 관찰 기록지, 도전 행동 대응, 그다음 결과 보고, 그다음 종합 평가를 통해서 다시 또 집중 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순환적 지원 체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에 박 이용자 관련해서는 편집적 사고와 강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격적 행동과 금전적 무절제, 대인관계 불안정이 관찰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요가, 난타, 아로마 테라피 등 건강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하여 고도 비만에서 적정 체중으로 감소하였고 자기 표현력과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개입 과정에서는 감각 중재, 보호자 상담, 약물치료 병행 등을 통하여 공격적 행동과 강박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자기 조절 능력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타인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감정 폭발을 조절하며 자기 이해와 사회적 적응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특성을 갖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감정 폭발과 자기 자극 행동을 보이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각 자극을 최소화하며 대응하여 이용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자의 행동 분석을 통해 도전적 행동의 전조 증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인의 어려움과 감정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전적 행동으로는 자해, 타해 및 물건을 파손하는 행동이 있었고 발생 시에는 정서 안전 공간에서 진정 후 파손된 물건을 함께 정리하며 자기 조절과 대처 행동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 이용자로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로 돌발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신변 처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강하고 순식간에 발생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공 인력이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 케이크 후 외부 활동 지원 시 활동 키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런 도전적 행동과 신변 처리 어려움을 지원하도록 도왔습니다. 현재 그 화장실은 더 좋아졌는데요. 예전에 신변 처리가 좀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서 기능 보강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좀 따뜻하고 신변 처리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 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이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을 때 점차 행동으로 의사 표현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 스스로 이렇게 양말을 신거나 타 이용자들과 같이 함께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주간활동 서비스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외에도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직접 투표하고 식당이나 이렇게 반장과 임원 선거를 직접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그리고 소속감을 이렇게 겪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캠프입니다. 저희가 주간 활동은 그 6시 이후로 서비스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매년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보호자들에게는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고 이용자 제공 인력은 특별한 추억을 쌓으면서 친밀감이 형성이 되며 자연 속에서 힐링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중에는 다양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런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신뢰감과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완대체 의사소통입니다. 제한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시각화된 단어 카드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호자 및 가족 상담을 통해서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서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간활동 서비스는 90% 이상 만족도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 이용자의 최종적 활동 지원 구성입니다. 그룹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상에 전반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휠체어를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신변 처리와 그다음에 이동 활동 지원 관련된 이제 소변통이라든지 물티슈, 화장실 이동 지원, 식사 지원, 보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구성을 매뉴얼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례 관리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런 사례 관리와 정기적인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교 2학년에 진학하는 현재 근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 활동 영상 짧게 도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과 활동도 프로그램 외에 자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은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가 형성돼서 이용자들끼리 관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공 인력과 선생님들만의 이런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자조 모임을 통해서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교류하는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프입니다. 아무래도 영시축제가 저녁에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욕구는 영시축제를 하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캠프처럼 센터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욕구를 반영하여 친밀감이 또 이렇게 향상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해보았고요. 캠프파이어와 수치료와 관련된 이런 캠프 또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훈련입니다. 서로 이제 나 전달법이라든지 비폭력 대화법, 무조건적인 수용 방법을 통해서 이용자들과 긍정적인 교류 방법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합창 동아리와 댄스 동아리를 통해서 전문가 지도 아래 참여자들이 강점을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방과 활동 또한 95% 이상 만족도를 겪고 있고요. 서비스를 위한 노력입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사례 보고서 전자책을 발간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발달 리뷰 자체적으로 제공 인력이나 센터장님과 이렇게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통해서 저희가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서비스를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았고요. 가족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크리스마스 행사에는 가족과 이용자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참여입니다. 매년 저희가 사진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개최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자들과 함께 그 가치 있는 하루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순간순간을 다시 되새김을 하고 우리의 하루의 일상들이 가치 있다라는 내용을 이용자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진전입니다. 저는 작은 변화가 쌓여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과 사회 참여로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그라미 심리상담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미숙하지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들려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성과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또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 또 열정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빛나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에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사장 밖에는요, 대전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발간물, 그리고 대전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소개를 키오스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돌아가시는 길에 둘러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발간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행사를 기념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포토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공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서 기념사진 촬영을 무대 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